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거. 월급 이외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좀 손쉽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이분은요. 네. 전자책으로 자동 수익을 매달 만들고 계시는 원더로이님이십니다. 제가 편하게 로이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게 좋습니다. 저도. 로이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으로만으로는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내 여가 생활도 즐기고 하기가 되게 힘들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직장 수입 외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원더로이님은 직장 그만두시고 전자책으로만 수익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얼마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벌고 계신 순수익은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전자책을 처음 시작할 때 10원도 들지 않았고요. 아, 초기 비용은 아예 없었고? 네, 없어요. 저희 키보드 다 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문서 툴 같은 거, 워드나 한글 같은 거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도 들지 않고 지금 누적으로 매출은 3억, 그리고 수익은 1.9억 정도. 네, 됐습니다. 근데 물론 직장인분들이 월 100만 원, 150만 원 벌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맞아요. 시작은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로이님께서는 어떤 좀 계기로 이 전자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음. 생각한 계기는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돈이 많지도 않았고 중간에 대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중퇴를 했는데 중퇴를 해도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렇죠. 네,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대출이나 이제 카드 값 같은 게 이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월급을 초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아야 돼서 네, 이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죠.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찾다가 전자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실례지만 네. 실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셨고 대략적으로 뭔가 지출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쓰셨던 거예요? 힘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300에서 350 정도가 300에서? 기본으로 네, 나가기 시작했고 아, 지출이? 네네. 오. 근데 이거는 제가 뭔가를 많이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대출 같은 게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 집이 그런 환경이 좀 돼서 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카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자가 붙는 속도가 제가 이제 뭐 돈을 버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월급이 늘어나고 부수입을 번다 이런 속도보다 빨라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벌었던 돈은 저는 이제 대학교를 특히 중퇴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대 초반, 200 네, 초반. 그 정도 받고 나가는 돈은 300대가 나온 거죠. 그럼 계속 매달 마이너스 100만 원씩 나오니까 이제 점점 여기저기 끌어 쓰고 그런 이자가 더 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출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수입은 200만 원 정도 됐을 때 네. 전자책 쓰시기 전에 뭐 부업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거 있기는 하죠. 어떤 거 해보셨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었지만, 네, 그런 것도 팔아보기도 했고, 예전에는 막 게시판에 뭐 글 써주는 알바 같은 것도 있고, 네, 저는 뭐 택배 상하차도 해봤고, 네, 아침에 신문 배달 같은 것도 해봤고, 그 노력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맘처럼 되진 않고. 일단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네. 몸을 쓰는 네, 일이니까. 자는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시급이 오르지 않는 한은 이게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나가는 돈은 계속 뿌는데 제가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계속 그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부수입을 내가 열심히 벌어도 월급이랑 부수입을 합쳐봤자 안 되겠다.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때 감정은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딱 인지했을 때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요? 네, 숨이 탁탁 막히고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주저앉다시피 이렇게 기대 있었거든요, 벽에. 잘 때도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네,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몸을 움직여야 불안함이 없고 네,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 깨달은 순간 있죠? 네, 그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어요? 제가 카드론도 많이 했거든요. 네, 카드 여러 개에서 이제 카드론 하고 갚는 날짜를 비슷하게 맞춰놨더니 그쵸, 한 방에 큰 돈이 빡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값 갚는 날에 이제 명세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금액이랑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끌어올 수 있는 돈 이런 걸 다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한참 부족한 거예요. 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난 신용불량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진짜 지식을 넣어서 쓰는 거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전자책이라는 게 돈이 되겠다
라는 걸 언제 아신 거예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시급이 오르지 않는 한은 제가 시간을 늘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몸값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좀 배워놔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공부하려고 이제 배웠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공부해서 뭐 이런 문서로 쓴다면 반값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크몽 사이트를 제가 가끔씩 알고는 있었는데 이 재능 마켓 사이트를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서를 파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이 파시는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판매하시는 분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판매를 하면 나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공부는 해야겠고 그냥 이걸 정리한 거를 공부 겸 이렇게 올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처음 올리게 됐죠. 그러면 그 처음에 올렸던 내용, 전자책 내용이 뭐예요? 저는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술을 배운다, 뭔가 남들이 없는 스킬을 배운다 할 때 마케팅은 뭔가 어떤 아이템이어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물건이어도 그렇고 서비스여도 그렇고 마케팅은 필수적이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걸 이제 배워서 네. 그 내용을 전자책으로 담아서 전자책을 발간한 거군요. 네, 근데 그 강의 내용만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따로 공부를 하긴 했죠. 네. 그러면 네. 이 전자책 시작하신 게 몇 년도 정도예요? 저는 17년도에. 17년도? 네. 그러면 좀 됐죠? 네. 17년도에 시작을 하셔서 네. 처음 수익이 난 건 언제예요? 전자책을 올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 안 올린 됐어요? 직후요. 네. 바로? 네. 전자책 자체만으로는 4천 가까이 제가 4천 팔았고요. 정도? 네. 전자책을 매각하면서 그때 부가세 포함해서 3,850에 제가 매각을 했거든요. 합쳐서 7천 정도 순이익이 남았고요. 네, 전자책 처음 판매했을 때 제가 조금 무식하게 고가로 판매를 했어요. 아까 그 강의가 2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네. 제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0만 원? 네, 한 1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고 첫날 그렇게 팔려서 첫 달에는 71만 원을 찍었고 둘째 달에 200대, 셋째 달에 300대, 넷째 달에 400대.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오르진 않았지만 3, 400대로 계속 유지가 꾸준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책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전자책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전자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자책이라고 하면 좀 그 유명하고 좀 학식이 그쵸. 전문가이시고 네, 깊이가 있고 되게 이렇게 권위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 그쵸.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출판사를 꼈을 때 서점에서 판매하는 저희 흔히 구매하는 이북 네,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자책은 그렇게 서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이북이 아니라 문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파일? 네, 이북 같은 경우는 200, 300페이지 요 정도 분량이 되는데 전자책은 20페이지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북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보통 의뢰를 받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섭외를 하거나 하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싶어 하면 그냥 써서 판매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네. 어떤 주제든.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보자면 이북이나 진짜 책들은 진짜 한 2, 300페이지 목차가 막 수십 개가 있고 네, 그 맞아요. 안에 전문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책이라면 네. 전자책은 그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고 네. 조금 더 작은 범위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책, 문서의 합이라고 그쵸.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북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가의 시선인 네, 그런 지식이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경험해본 그 약간 야매적인 꼼수? 이런 거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조금 잘 아는 친구한테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그냥 잘 정리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친구 좀 나보다 잘 모르는 친구
내가 잘 아는 부분을 도와준다. 그거를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달 못하고 만약에 문서로 줘야 될 때, 그럴 때 문서로 정리해서 그 파일을 그냥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네. 거네요. 고수가 네. 초보한테 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초보가 왕초보한테 뭘 네, 알려주는 맞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도 초보여도 내가 가르칠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경험해본 분이 경험을 못한 분한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구나. 조금 더 성장하면 두 번 해보면 이제 한 번 해봤거나 안 해본 사람들한테 범위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야, 이게 쓰면서 자기 스스로도 공부가 되겠네요. 그럼요. 오. 전자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나의 지식과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제 전자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다 보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가장 큰 공부라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판매하다 보면 이제 질문도 들어오고 피드백도 이렇게 남을 거예요. 리뷰가 뭐 이런 부분은 좋았어요. 이런 부분은 아쉬웠어요. 뭐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들어오는 것도 답변을 해드리려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수익이 나면 또 여기에 시간을 쏟게 돼요. 그쵸. 더 신나서 공부를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늘어날수록 전자책도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판매량은 더 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야, 선순환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로이님께서 처음에 전자책 판매하고 나서 수익이 딱 났을 때 네. 수익 나기 전과 수익 난 후를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달라졌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이 되면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그죠. 이때쯤 결혼을 할 거고 집을 돈을 언제 매달 사고. 얼마씩 모아서 이렇게 투자해서 집을 언제 사고 이제 아이를 언제 낳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을 거의 세우질 못했어요. 이게 빚에 어깨를 짓눌리다 네, 보니까. 당장 생활이 시급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니까 멀리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숨통이 트이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마 뭐 이런 부업적인 것들 돈 벌어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수입이 발생을 하면서 눈앞에 급한 불을 끄면 멀리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고 계획이 생기는구나. 그쵸. 근데 제가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돈을 버는 공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회사에 갖다 바쳐서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받는 거거든요. 환산해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값을 매겨서 판매하는 건데 저는 그 공식을 처음으로 깨봤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네. 이제 제가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을 쓰고 나면 일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동으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공식을 처음으로 깼다는 것에 그게 제일 기뻤죠. 와, 정말 큰 깨달음이네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내 시간과 등가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이 등가 교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네. 순간. 시간을 주지 않아도 네. 돈이 들어오.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시네요, 전자책이. 그쵸. 얼떨결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자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네. 아까 이제 주제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을 페이스북 마케팅, 이건 좋은데 네. 처음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전혀 저도 모르겠고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쓰셨는지, 그리고 그때 들어갔던 뭐 리스크나 자본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알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투입한 거는 시간과 노력밖에 없고요. 돈은 없고. 돈은 없죠. 음. 돈은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제가 당시에 돈도 없었고, 그래서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돈은 안 들어갔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방식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식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지금처럼 저처럼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페이스북에 관련된 내용을 다 찾아봤어요. 싹 다 긁어봤군요. 네, 그냥 무식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그냥 되게 어설픈 지식 같은 건 다 걸러내고 이거는 좀 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모아두니까 그게 한 450개 정도 되더라고요. 450개 정도? 네, 그 정도 됐어요. 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서점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책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내용을 다 공부했어요. 무식하게. 와. 그랬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80~90%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용의 특별함은 필요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의 차이구나.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내용으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죠. 그죠. 근데 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뭐 70점 맞는 학생이 있고 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100점 맞는 제 실제로도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이제 전달력이나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느냐 그런 거의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매 가치가 있다.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몫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나중에 고가로 갈 때는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포인트가 필요는 해요. 네,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으셔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네, 이거를 정리해서 쉽게 알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은 안 드셨다고 했어요? 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쓰셨어요?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도 모르니까 해봤다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 방법으로 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3주 정도 걸렸어요. 3주 정도? 네, 근데 시간적으로는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쓰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해서 2주면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해요. 전자책을 2주로? 네. 근데 저의 경우는 정말 잠도 거의 바닥에서 쪽잠 자고 그렇게 3주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린지는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거의 잠을 거의 안 자고 졸리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쓰고 힘들고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간절하시긴 했으니까. 저 그거 아니면 죽었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전자책이 안 되더라도 나에게 남는 건 공부 지식은 남는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 이걸 이렇게 해서 팔리면 나는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숨 걸었죠, 저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로이님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네.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지식들을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바꿔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네. 말이 그러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사실 우리가 일반 직장에 다니면 네. 그 직무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다 있잖아요. 경험이나 지식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걸 쓰면 되겠네요,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뭐 엑셀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엑셀 가지고 엑셀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직무에 맞게 이미 가지고 계신 걸로 쉽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는 너무 소수만 아는 있어요. 직무고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지식으로 하면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쪼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스킬을 예를 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네, 가계부를 잘 쓴다라고 하면 숫자 계산, 통계, 그 다음에 뭐 정리를 꼼꼼하게 한다 이런 식의 스킬들을 모아서 내가 가계부를 꼼꼼히 잘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쪼갠 스킬들을 그 자체로도 전자책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부분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다들 주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다 경험하고 뭐 이런 겪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경험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다 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고 쪼개고 합치고 하면 주제는 정말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좀 주제를 잡고 또 글을 쓰는지 이런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 네, 그쵸. 처음부터 이제 팔리는 주제나 그런 타겟을 정해놓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글을 휘황찬란하게 써도 팔리지 않는 기획이거든요. 전자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의 수요, 고민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제가 고민을 파악하는 나중에 강의에서 어디서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질문,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걸 캐치하면 그게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그런 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재 발견 시트라는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재 발견 시트가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것들만 몇 가지 제외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량이 월간 검색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0,000건, 57,000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전자책 주제를 결정하기 전에 검색량을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지부터 판단을 해서 수요가 3,000건 이하인 것들을
제외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을 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보통. 좀 적으셔도 2개는 나올 겁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구체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다이어트도 그냥 다이어트 이렇게 팔면 누구나 다이어트 다 겹치잖아요. 너무 넓은 주제긴 하죠. 그쵸. 네. 저는 이 구체화 작업을 그래서 세부 분야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에서 세부 분야. 네, 그렇죠. 저희가 병원 갈 때도 외과, 치과, 뭐 피부과 이런 거 있듯이 전자책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했을 때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직장인 전용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 뭐 예전에 원푸드 다이어트도 이런 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뱃살 빼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뱃살 빼기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도 이제 전자책이 없는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세부 분야를 정해서 네, 전자책을 쓰시면 수요가 있죠. 그럼 이제 세부 분야까지 들어와서 네. 주제를 정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가 다 정해지고 나서 전자책을 쫙 썼어요. 네. 쓸 때 목차 구성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쓰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나열해서 리스트를 만드시면 그게 이제 소주제 리스트가 되거든요. 아, 소주제 네, 리스트.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아무런 그 순서나 내용 상관없이 겹쳐도 돼요. 그런 것들을 쭉 썼을 때 그 리스트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겹치는 것들도 있고 비슷한 부류가 이렇게 묶이게 돼요. 그러면 그 비슷한 부류끼리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일이 쫙 있는데 그걸 이제 폴더로 구분한다고 생각하고 부류를 나누세요. 그러면 비슷한 부류끼리 묶인 거는 하나의 챕터가 돼요. 네, 그래서 글의 흐름에 맞게 순서만 챕터를 매치해 주시면 목차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까지. 네, 근데 제가 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리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소주제 리스트까지 다 썼어요. 네. 다 쓰고 나서 세팅 올리는 건 어떤 식으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가 끝난 된 거예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그러네요. 있어서 좀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이미 업데이트가 많이 된 상태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분도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에 전자책 20페이지를 권장드릴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챕터 3개와 각 챕터별 소주제 3개씩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소주제로 구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의 소주제당 2페이지씩 작성을 하시면 총 18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처음에 들어가는 머릿말,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맺은말 1페이지씩 작성해서 총 20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쓰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저에게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 한 10분 정도 얘기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10분 정도 말하는 게 사실 A4용지로 한 4장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씩 한 5일 동안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벌써 20페이지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써보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처음에 하실 때 3개 챕터, 3개씩 소주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쓰다 보니까 막 40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씩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하는 네.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주제로 하는지가 사실 좀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별의별 주제가 다 있어요. 전자책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이 이 크몽이라는 크몽? 곳인데, 네, 여기 오셔서 여기 전자책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여기 전자책도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핫하다고 전자책이 나와 있네요. 많이 있어요. 엄청 근데 많네요, 뭐가. 예전에는 전자책 고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가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0만원, 20만원 단위는 정말 많고, 주식 재테크 쪽으로 가시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뭐야 이게? 있어요. 300만원, 500만원. 네, 이런 거 보시면 뭐 10만원짜리는 뭐 지금 요 뒤에 리뷰가 135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팔린 게 아니라 보통 한 30%, 20%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376건 이게 이제 판매된 실제로? 건수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비싸도 전자책으로 다 구매를 많이 하세요. 이야. 네, 여기 298만원짜리, 9만원짜리 있고, 요렇게 7만원인데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분은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돈이 되는 주제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돈이라는 가치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주제들은 정말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주제긴 해요. 이런 주제들, 쿠팡이나 뭐 이런 부업 같은 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꼭 이걸 통해서 뭐 3천만 원씩 벌었다.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막상 해봤다가 실패했던 경험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 전자책 내에서 이제 전자책 주제 통계해서 어떤 주제가 더 잘 팔리는지 이런 거 파시는 분들 좀 봤고요. 아니면 이제 창업 경험이나 이런 직무 스킬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얻은 스킬들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쓰실 수 있는데 저기 수술실 매뉴얼도 있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정말 많아요. 정말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통 기죽거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작게 그렇게 막 대단한 지식이 아닌 걸로 시작해서 이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서 기죽으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런 주제도 판매를 할 수 있구나. 나중에 이렇게까지 비싸게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비싸게도 파는데 1, 2만 원에 팔면 못 팔 이유가 더 잘 없죠. 팔리겠지.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크몽이잖아요. 요거 네. 플랫폼은 네. 이 플랫폼 말고 딴 데 올릴 때도 있어요? 네. 어디다 또 올려요? 이거 말고 예전에는 이제 오투잡 같은 데도 올리긴 했는데 지금은 오투잡이 기그로 바뀌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판매는 가능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타링도 타링. 네, 추천을 아, 드립니다. 타링. 타링이 예전에는 이제 50페이지라는 이제 규격이 좀 컸거든요. 조건이. 근데 이제 20페이지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크몽하고 조금 조건 차이는 살짝 있지만 이제 크몽 기준으로는 한 24페이지, 25페이지 정도 쓰시면 타링 조건에도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25페이지 쓰시고 두 군데 다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는 제가 강의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자체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보시면 거기 이제 프로필 같은 거 클릭하면 뭐 다양한 링크 막 이렇게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서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 장점이 이제 수수료는 5%에서 10% 이내. 아, 수수료가 적군요. 네,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면 수수료가 한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크몽이나 뭐 탈링이나 기기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면 보통 수수료가 20% 정도예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000원이면 매출이 10,000원 나면은 여기서 8,000원은 내 거고 그쵸. 20% 2,000원은 저쪽 네. 플랫폼 거네요? 네, 맞아요. 로이님께서는 처음에 네. 전자책 얼마에 올리셨어요? 저 12만 원 정도. 12만 원. 네. 12만 원이면은 여기서 20% 자, 여기서 네, 96,000원이 남는 거네요. 네. 하나 하면. 네. 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남는. 하루 일당이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저는 한 달에 한 20건에서 25건만 팔아도 네. 제 월급 이상은 벌어요. 그러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전자책 이렇게 시작하면은 보통 전자책별로 네. 수익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요? 네. 전자책 주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기초적으로 한 100에서 한 300 정도는 네,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좀 잘 판매하시는 분들은 500에서 1000 단위도 와. 있으세요. 수익으로 네. 매출 말고. 네, 그리고 와. 이거는 이제 수시로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펀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디즈 같은 데. 네네, 맞아요. 그런 데서 뭐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전자책으로 펀딩을 진행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몇 억. 매출 말고 수익이요? 네. 몇 억이요? 네. 저도 펀딩 진행하긴 했는데 매출은 1억 좀 넘었고 네, 수익은 4천대. 네. 야, 이거 완전 별나라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펀딩 같은 경우는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것들을 판매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전자책을 이렇게 시중에 내놓기 전에 펀딩을 먼저 진행하고 크몽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크몽에 있던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펀딩한 다음에 다시 크몽에 다시 크몽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편하신 대로. 물론 썸네일이나 뭐 저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제목, 네, 요 위에 것들을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거를 판매 제목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요런 것들에 따라서 네, 이제 클릭, 유입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죠. 네,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가격이나 이 하단에 있는 이런 상세 페이지 설명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구매율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엉성하게 해도 판매가 안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번다, 적게 번다의 차이지 못 판다, 판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분들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엉성하게 했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온리 막 텍스트로. 근데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막 쪽방에서 바닥에서 잤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맞아요.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고생한 얘기들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거는 잔 거, 눈 뜬 거 그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쓰기만 하고 눈 뜨면 하고 네, 피곤하면 자고. 네. 그 피곤해서 잔다는 것도 버티고 버티다가 쓰러져 잠들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그걸 하면서도 사실 저는 불안하긴 했죠. 아무리 이게 뭐 수익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다고 해도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당장 내가 해서 팔았는데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 네. 그치만 그냥 그런 마음을 안고 그냥 했죠. 네.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네. 미리 가본 사람이 없는 곳을 가는 기분은 네. 눈 감고 걸어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도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도착해도 그 도착지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맞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일어났다, 썼다, 잤다 이것만 반복하시는 거니까 네,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네. 좀 불안하셨을지 그쵸. 어느 정도는 이해가 불안하고 됩니다. 초조하고. 네. 네.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물론 뭐 노하우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같이 네. 벌면 좋지만 전자책이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더로이님이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혼자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저도, 네. 소위 말해서 속된 말 개꿀인데 왜 굳이 이렇게 강의까지 열어가시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노하우까지 다 그렇게 오픈을 하세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전자책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려도 주제에 따라서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그렇군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불구하고 뭐 강의를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얼떨결에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나 찍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저랑 너무 비슷한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리셨던 분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숨이 턱턱 막히던 그 상황을 너무 비슷하게 겪고 계신 분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메일이었나 쪽지였나 뭐 그런 걸로 제가 전자책을 좀 써서 한숨 돌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그걸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기로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알려주면 예전에 저의 경우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누군가 와갖고 정말 방법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라도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제가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곳에 이제 정보를 올린 분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엉성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시간만 버리고 못 팔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정식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길에 들어선 거죠. 네. 완전 MBTI J이시라고. 네. 극 계획형이시라고. 네, 저 J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파이프라인을 하나 뚫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또 여러 가지들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어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제 알겠다, 이해가 된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강의 딱 끝나서 시작하면 뭐부터 하지?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게 이거 그냥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해서 미션을 28개를 가지고 제가 워크북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보시면 117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미션을 1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전자책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한 권 뚝딱.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체크리스트라는 걸 드리는데 이제 재능 마켓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심사를 거치게 돼요. 근데 그 심사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헤매시거든요. 의외로 규정이 까다롭지는 않은데 짜잘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챙겨야 될 것들이. 그걸 이제 놓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단톡방 운영까지 하신다고. 이거 저게 아니고 단톡방도 운영하세요? 네. 아니 간 쓸개 심지어 발톱 손톱까지 그거 다 빼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자신 있는 게, 네, 답변율 제가 여태까지 100%거든요. 아 진짜?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답변을 다 드리는 편이라서 제가 꼼꼼하다는 소리를 조금 듣습니다. 역시 제이. 네, 강의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강의 이후에 전자책을 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도움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것들, 이제 궁금한 것들, 막히는 것들 이런 거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조금 어려울 때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네, 서로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주시면은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상관은 없죠. 저는 뭐 이런 거 만드셔서 좀 더 쉽게 제작하시고 조금이라도 전자책으로 수익 얻어 가시고 저한테 뭐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신세계를 경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네, 엄청난 보람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처음에 이제 너무 힘드셨으니까 네. 또 약간 처음에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면서 해라라는 의미로 또 이런 거 준비하신 것도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코칭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힘드니까. 찾아가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의도한 제가 정확히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오차없이 만드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한 것들이거든요. 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이님 강의 들으시면서 진짜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이 로이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여러 가지 비매품들을 쫙 저희 월부 가족님들을 위해서 열어주셨으니까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짜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전자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